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인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AI 혁명이 반도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흥국증권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보고서, 이게 그냥 단순한 전망 리포트가 아닙니다. 거의 선언에 가까워요. 적어도 2027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인 대전환, 즉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봐도 이렇게 강한 톤의 보고서는 흔치 않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AI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잖은 AI가 아니에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걸 집어삼키는 뭐랄까 식욕이 왕성하다 못해 끝이 없는 데이터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AI 혁명은 지금 세상을 데이터의 쓰나미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쓰나미를 감당하려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하듯 AI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동력원인 거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I 메모리 수요인데요.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기존 시장을 그냥 압도해버리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27년이 되면 전체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의 거의 60%, 정확히는 58.5%를 AI 혼자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갈 메모리가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에서 수요가 폭발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필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모두가 메모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가게 선반은 텅텅 비어가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업들은 지금 돈이 되는 화려한 웨딩 케이크, 즉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AI용 HBM 생산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빵, 즉 범용 메모리를 만들 공장과 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개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상황이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왼쪽에서 HBM 수요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오르고 치솟는 동안 오른쪽의 일반 D램 공급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바로 이 극단적인 대비가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수요와 한정된 공급,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가격은 폭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메모리 대란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경험상 산업의 핵심 부품이 이 정도 중요성을 갖게 되면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새로운 석유나 다름 없어집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D램 공급 부족률이 2026년에는 마이너스 3.9%, 그리고 2027년에는 마이너스 5.3%까지 심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필요한 양보다 실제 생산량이 5% 이상 모자란다는 건 정말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수급률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스마트폰, PC, 자동차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심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알다시피 위기는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건을 쥔 쪽이 시장의 갑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들은 지금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일 준비 거의 끝마친 상태라고 봐야죠. 자, 여기서 핵심 숫자가 나옵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7년에는 무려 46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469조요.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데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오히려 너무 낮게 예측되고 있어요. PER은 기업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가 낮다는 건 마치
세일종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아직 시장이 이 엄청난 성장의 가치를 주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보고서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표현하면서 쓴 소제목이 바로 돈방석에 앉다입니다. 보통 증권사 리포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미래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황금 물결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공룡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큰 댐에서 물이 넘쳐 흐르면 주변 지역까지 풍요로워지듯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소위 소부장 업체들까지 그 온기가 쫙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요? 보고서는 테스, VM, 이오테크닉스, TCK 같은 기업들을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이들은 반도체라는 금광에서 금을 캘 때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이들 기업의 매출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그저 반짝하고 지나가는 호황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세계가 열리는 걸까요? 흥국증권의 보고서는 분명 AI가 이끄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0년 경험상 시장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죠. 기술 발전의 속도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과연 이 슈퍼사이클은 메모리 산업의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